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무동력 요트 세계 일주 그리고 오국 탐험에 이어서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산맥 패러글라이딩으로 횡단하신 박정헌 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패러글라이딩으로 네. 히말라야 횡단에 도전하게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2005년에 영화 터칭 더 보이드. 네. 그 사건과 더불어서 세계 산악 조난사 중에 가장 극적인 사건으로 꼽히는, 그래서 8개 손가락, 발가락 2개를 절단하게 만든 촐라체봉 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난 방송 들어오셨습니까? 몇 분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네, 잘 들었다고. 저는 사실 못 들어봤습니다. 부끄러우시구나. 네네. 네. 자, 지난 방송 틀어라, 지금. 소설 촐라체라고 있어요. 네. 박범진 선생님이. 네. 소설 나왔죠? 네. 다큐 나왔죠? 네. 그 이후에 또다시 영화로 만든다 그럴 때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영화로는 안 하신다? 제 다큐를 다시 영화하는 거여서 제 인생에서 그렇게 힘든 적은 잘 없었어요. 다큐 찍을 때? 네네. 그 왜 힘듭니까? 살 안 하셨는데. 사람의 관계가 이런 탐험에서는 더 위험한 요소가 많아요. 사람의 크레바스들이 더 많이 존재하죠. 사람의 크레바스? 네, 그때는 제가 사실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힘들었어요. 이카루스의 꿈이라는 건 이제 패러글라이딩으로 네네. 히말라야 횡단 네네. 하는 장면을 6개월 동안 따라가면서 찍은 것이고, 네네. 근데 이게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은 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렇네요. 그랬을 거예요. 대장님이 말이 너무 많으시니까. 아니에요. 그때 제가 탐험할 때는 진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대장님이 이제 평지에 비해서 말을 안 한다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일단 호흡이 가쁘기 때문에 일단 이야기를 안 해요. 자, 지난 시간을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안나푸르나 한국인 최초 등반, 25살의 에베레스트 남서벽 세계 최초 등반, 그리고 에베레스트의 한국 최초의 코리안 하이웨이 개척, K2 무산소 등반 8명 동시 등반해가지고 기네스북에 올라가고, 네. 잘 나가시다가 촐라체에서 이제 조난당해가지고 손가락 8개를 잃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등반할 때 피케를 잡을 수도 없고 제대로. 네, 밧줄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고. 그게 이제 제일 힘든 요소인데요. 암벽을 오르는 건 좀 나아요. 암벽은 손가락 없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이제 셋째 손바닥. 마디 중에 2마디가 없지만은 네. 요건 이렇게 갈고리처럼 걸리는 거잖아요. 갈고리. 네네. 그래서 이제 걸친다 그러는데 그러면 가능하지만은 빙벽을 오르는 건 이렇게 그러니까. 피켈이라는 샤프트라는 도끼. 예, 도끼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그립력이 약한 거죠. 밧줄도 잘 안 될 거잖아요. 네, 밧줄도 좀 힘들죠. 로프가 이게 언 상태에서 하강기를 통해서 빠질 때에 이걸 제대로 잡아주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꿈은 접었죠. 그러면은 이미 20대 초반에 세계적인 등산가가 됐다가 20대 중반에 더 이상 등반을 못하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뭔가 사물을 보는 각도가 달라지지 않나요? 많이 달라지죠. 어떻게 처음에 달라지셨어요? 일단 수직의 세계에서 수평으로 이동한 거잖아요. 말도 잘 만들어내셔. 홍성택 대장님하고 참 그 네. 점에서 다릅니다. 수직의 세계에서 수평으로. 네. 네. 이 피가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히말라야를 쳐다보기도 싫었죠. 사실 그 이후에. 맨 처음에 뭘 그러다가 하셨어요? 술만 마셨죠. 이제 더 이상 나는 수직의 세계는 안 된다. 제 모든 삶을 다 잃은 거잖아요. 등반가로서는. 네, 등반가로서는. 제 삶이 등반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삶을 통째로 잃은 것과 동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한 2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제 별명이 뭐였느냐 하면요. 진주에 신안동이라는 곳이 있고 평거동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술집이 한 몇백 개가 돼요. 그래서 제 주인들 분들이 저한테 지어준 별명이 신안동과 평거동의 가장 마지막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신평막차. 문 닫을 때까지 있는다고?
예, 그분들은 좋아했겠네요. 그렇겠죠. 누구랑 술 마셨어요? 혼자서는 되게 많이 마셨어요. 누구한테도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것들을 아이고 그래서 혼자 혼자 정말 많이 마셨어요. 그 속에 있는 많은 말들을 혼자 했어요 그럼? 그러니까 독백을 많이 했으니까 오늘날 이런 뭔가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술 혼자 마시고 혼자 막 네네. 얘기하고 네. 그러면 2년 후에 자리를 털고 일어난 계기가 뭡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2년 동안 돈도 다 날렸고 마침 그때 후배들이 실크로드를 자전거 타고 가자 그래서 5월 5일 날 인천 항구에서 자전거를 싣고 텐진으로 갔었죠. 그리고 텐진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K2가 보이는 카라코람까지 넘어가면서 다시 히말라야를 마주하면서 히말라야를 다시 보셔야 됐네. 네,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전거로 그러면 히말라야를 다시 가신 거네? 네네. 그 총 거리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게 파키스탄까지의 거리가 한 몇천 킬로 돼요. 포르투갈까지 가야 그게 끝이거든요. 저는 산이 보이는 곳에서 내가 이 길을 할 게 아니고 다시 히말라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전거에 있어요. 자전거 타고 히말라야를 다시 봤더니 네. 내가 자전거 탈 일이 아니지 이게. 네, 그렇죠. 네. 네. 산을 어떻게든 다시 가야 되겠다. 예, 그래서 히말라야를 다시 가야 되겠다. 중간에 이제 후배들한테 니는 가라. 네네. 난 이만하면 됐다. 네, 그래서 저는 혼자 해서 내려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특별히 자전거 매니아는 아닌데 1세대로 MTB를 시작한 사람 중에는 들어가죠. 산에서 하는 걸 뭐든 다 하셨구나.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 자전거로 가다가 산을 보고 산을 어떻게든 다시 가야 되겠다. 네네. 제가 심장이 뛰는 곳이 어딘지를 다시 깨우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표현 좋아요. 그래서 돌아오셨어요. 네. 돌아오신 다음에 뭘 하셨어요? 제가 올랐던 이런 거벽 등반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히말라야를 돌아갈 수 있을까? 물론 뭐 14개의 8,000m 봉우리를 노말 루트로 쉬운 루트로 갈 수도 있어요. 요즘은 에베레스트 관광 코스가 있으니까 네네. 그런 코스로 갈 수 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네네. 과거에 보니까 뭐 브래드 샌달이라든지 이런 비행에서 종주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계절별로 철새들이 이동하는 게 그게 대륙간에 생겨나는 열기류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거거든요. 열기류. 그런 것들은 보통 한 10,000m까지 상승을 해요. 한 번도 날개짓 하지 않고 활공비를 이용해서 대륙간 이동하는 거죠. 바람을 타고. 네, 바람을 타고. 철새들이 그러는 걸 보고 사람도 저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열기류가 히말라야에 생겨난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먼저 시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 친구들 만나기도 했죠. 그러면 그 앞에 도전했던 사람들은 얼마큼 성공하고 얼마큼 실패한 겁니까? 보통 그런 친구들은 이제 120km. 120km. 예. 뭐 한 번에 날아간 거리를. 그러니까 그 전임자들은 히말라야를 다 횡단한 게 아니라 네네. 히말라야에서 그런 도전을 한 번씩 해봤어. 큰 봉우리에서. 이제 이게 많이 생기는 쪽이 인도의 비르라든지 파키스탄의 훈자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열기두가 많이 생기는 그 부분적으로 히말라야 크로스컨트리를 한 거죠. 그런 열 기류가 많이 생긴다 여기서는. 그래서 그 구간에서 한번 도전해 본 케이스들이 있어. 네네. 나도 그러면 그걸 한번 해볼까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히말라야 산맥 전체를 다 한번 네네네네. 해볼까? 너무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 산 말고 네네. 히말라야 산맥 전부 다 해보자. 2,400km인데 이걸 한번 훑어보자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멤버를 구성을 했던 거죠. 홍필표 팀장이라고, 그다음에 함영민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뛰어난 친구. 지금은 죽었죠. 보카라에서 연습 중에 이제 먼저 갔는데 그 친구하고 멤버를 구성했던 거죠. 대장님 하시는 일들이 등산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씩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다 뭐 그렇게 사라졌죠. 그럴 때마다 내 차례가 언제 오나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8개의 손가락을 자르지 않았다면 제가 죽었을 거고요. 운이 저를 살린 거지 다른 이유가 저를 살린 건 아니에요. 운이 닿을 때가 올 거 아닙니까? 그게 두렵죠, 사실은. 그런데도 왜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김호준 선생님께서 지금 죽을 걸 알면서 오늘도 여기 나와서 방송을 하는 것과 뭐 다르겠습니까?
똥으로 나올 걸 알고도 밥은 먹긴 하죠. 그러니까. 근데 밥을 먹지 않을 수 없어 먹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이 강활한 히말라야의 어떤 장엄함들은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장관이라고 보면 돼요.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예,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 자연의 여러 어떤 번 위대함. 봤잖아요. 근데 갈 때마다 또 새롭잖아요. 하늘에서 보는 거하고 또 산에 걸어 올라가서 보는 뭐 거하고. 보고를 또 보고 계속 가십니까? 매일 달라요. 매일 달라요. 네네. 보는 순간 모든 게 보상돼요? 예. 한 1년이 지나면 다시 이상이 생각이 슬슬 나기 시작해요. 돌아올 땐 그렇잖아요. 두 번 다시 보기 싫잖아요. 근데 1년 정도 지나면 슬 뭔가가 또 병 아니면 모자란 건데. 네, 모자라든지 병이든지 두 개 중에 하나 같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패러글라이딩은 지난 시간에 이 사고 이후가 아니고 네, 어릴 때 시작하셨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안나푸르나를 가기 이전이니까요. 제가 93년도에 스키와 패러글라이딩을 같은 시즌에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 국내에서도 그러면 등산했다가 패러글라이딩으로 내려오고 그런 걸 경험하셨어요? 네, 그럼요. 그 화를 내고 그러십니까? 하이크 플라잉이라고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했죠. 알프스나 이런 곳에서 옛날부터 그냥 산속에서 행해지는 행위 중에 하나라고 인정을 하니까요.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네네, 그럼요. 그중에 이제 스키도 있고 네. 그리고 패러글라이딩도 있고 등반의 한 요소로 취급을 했구나. 당연하죠. 프랑스 국립스키 학교에서는 스키 등산을 스키가 먼저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스키 등산학교예요. 아하.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등산의 시작이 스키가 먼저고 그다음에 등반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스키를 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패러글라이딩으로 하산할 수 있는 아예 패러글라이딩으로 네, 그런 것들의 원조격인 사람들이 이제 보아뱅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실질적으로 패러글라이딩의 창작자이기라도 한 묶음이었기 때문에 네. 회장님도 그 문화가 자연스럽고 네, 그래서 네, 이제 스키나 패러글라이딩은 별도의 레저가 아니라 등반의 한 네, 요소라고 필요한 보는 기술로 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패러글라이딩 자체는 이제 이미 등반과 함께 해왔던 거네요. 네, 네, 네. 그럼 국내에서도 등반했다가 패러글라이딩도 내려온 적도 그럼요. 천왕봉도 내려온 적이 있고 사고 전에도 네. 우리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건데 화를 내시고 섭섭하네요.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패러글라이딩으로 넘어왔어요. 네. 팀도 꾸렸어요. 네. 근데 고산에서 뭐 6,000m, 7,000m 이런 데서 뛰어내려면 빙벽 등반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거기를? 아, 보통 이제 테이크 오프라 이륙 지점은 네.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냐면 상승기를 이용해서 패러글라이딩이라는 건 상승의 의미를 두는 거거든요. 아, 그런 바람이 어디서 일어나느냐가 중요하지. 네네. 그 지형을 읽어내고 아하. 만년설에서는 실제로 이 열기류가 형성이 잘 안 돼요. 아, 열 자체를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분지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열이 모여서 만년설 이하에서 만들어져서 만년설 위로 고도를 올리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더 낮은 곳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시작해서 그 바람을 당연하죠. 타고 네네네.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네. 위에서 내려오는 게 네, 아니라? 네. 아, 이거 재밌다, 이거. 그러니까 뭐 한 3,000m 정도에서 출발했는데 네, 그럼 8층까지 찍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는 거네? 네, 넘어가 버리죠. 무동력으로? 네, 무동력으로. 아, 이거 재밌는 거네. 네.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네. 거기서 밑으로 내려오는 건 줄 알았어요. 초창기의 의미는 내려오는 용도였지만은 패러글라이딩 역사가 그랬는데 네네. 열기류에 대한 이 지식들이 좋아지고 그다음 디지털 시스템이 좋아지면서 3,000m에서 떠서 8,000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3,000m에 출발했어요. 네. 3,000m도 물론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근데 거기서 낮은 산 아닌데 바람을 탔어요. 네. 야, 넘어간다 하다가 못 넘어가고 걸리면 어떡해요. 산 꼭대기에 대롱대롱 장비도 없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